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행상품 상담사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행상품 상담사 자격증 과정 상담 자료 작성 부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 자료 수집하기, 그 다음에 상품 상담 매뉴얼 작성하기, 여행 상담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 교육과 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내 정보 유형입니다. 자, 오프라인 여행 정보가 있는데, 자, 오프라인 여행 정보는 뭐가 있냐? 구전, 인쇄 매체 여행 정보, 그리고 신문, 잡지, 그리고 여행사 카탈로그 및 브로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청 자료나 홍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현지의 정보지가 있고요. 시청각 매체 여행 정보가 있고, TV, 그 다음에 케이블 방송 여행 채널, 그 다음에 라디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여행 정보가 있고요. 설명회랑 박람회 및 전시 박람회, 그 다음에 홍보 및 판촉 이벤트 등이 오프라인 여행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온라인 여행 정보는 여행사나 관광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 뭐 다음이나 네이버,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같은 게 있고, 또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도 여행 정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 예. 유튜브랑 뭐 SNS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인스타, 예, 인스타도 있죠. 인스타그램. 자, 그러니까 오프라인 관광 정보 형태에서 구전을 좀 살펴보면요. 음, 여행사,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친구, 동료, 그 다음에 인터넷, 관광 안내 서적, 그 다음에 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과거 방문 경험, 스마트폰, 모바일 앱 등 중에서 그 2015년 국민관광실태조사에서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보고 가냐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가족 친지의 추천, 친구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여행을 간다라는 게 좀 비중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관광 정보 형태를 보면은 그 중에서 인쇄 정보를 좀 보면은 신문 먼저 볼게요. 자, 신문 매체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신문을 보면서 과거에 여행사에서 여행 상품 홍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이제 여행 정보 그리고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신문에도 여행사에서 광고를 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신문 매체의 장점은요.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므로 정보로서의 설득력과 신뢰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대중소구가 가능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감이 그 신문 광고의 신뢰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읽어볼 수 있는 반복성이 있다. 그리고 업체 간 공동, 그러니까 협력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 매체의 그 단점을 살펴보면은 신문 광고는 대체로 하루 동안 지속되므로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루 신문을 다 읽고 보통은 이제 버리거나 아니면 뭐 폐지로 이렇게 넘기거나 뭐 그렇게 하죠. 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로부터의 광고 사이즈의 대형화로 자극받는다. 우리 여행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한 요만하게 광고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경쟁사에서는 막 이렇게 이만한 크기로 만약에 광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극을 받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신문을 읽는 시간이 짧으므로 신속하게 메시지를 심어줘야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잡지에 비해 인쇄 효과가 좀 떨어진다. 잡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진들 그 해상도가 좋게끔 이렇게 나오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해상도 화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오는 그 사진의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 관광, 그러니까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형의 상품으로서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 다음에 새하얀 모래 백사장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신문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잡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진에 거의 똑같게 이렇게 해상도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인쇄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발매 부스가 많은 신문을 이용할 경우에 비용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지면에 무수한 광고가 기재되므로 산만한 느낌의 문제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문에 대한 샘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노란풍선 광고. 예, 이렇게 좀 화질이 좀 흐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빼곡하게 이제 안내 문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잡지입니다. 여행 잡지가 좀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트래비, 더 트래블러, 그 다음에 두뚜르몽드, 론리 플래닛 매거진, 에비 로드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미쉐린도 잡지인가? 예,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그 여행 브로셔는 원칙적인 약속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조건이 기재함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기능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은 여행사 부스 있잖아요. 여행사 부스에 그 가판대가 있습니다. 예, 가판대에 이런 그 전단지, 그러니까 브로셔가 쉽게 얘기해서 전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전단지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품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자, 다음에 여행 안내서. 아무래도 그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도 지금도 이 책들을 많이 사긴 하지만 스마트폰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러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여행 책들. 그래서 이 여행 안내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여행객에게 여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출판물들은 구전 정보 다음으로 쉽고 편리하게 용이할 수 있는 여행 정보의 획득 수단입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에 따라서 휴대가 간편한 여행 정보의 획득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서점 가서 여행 책, 여행 안내서를 보면은 책 사이즈가 제 손바닥만 해요. 예, 제 손바닥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 여행 안내서를 가지고 정보 습득을 하니까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책 사이즈, 일반적인 이러한 책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예. 가방에 넣고도 되게 불편하고 A4 사이즈인데 근데 이런 그 손바닥만한 사이즈는 포켓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장기간 활용이 가능하고 휴대가 편리하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단점을 살펴보면 출발 시점에 따라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지고 오도된 정보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책이 2015년에 출판이 된 여행 안내서예요. 근데 지금은 2021년입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맛집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맛집 정보가 15년도에는 있지만 21년도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도로 새로운 도로 개통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변경된 걸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변경된 대중교통 이용 방법 등이 있겠죠. 2015년도에 발간된 책은 2021년도에 최신화된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없죠. 책은 왜냐면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가 적시적소에 그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지고, 예, 그래서 오도된 잘못된 정보의 해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관광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STA나 PATA 같은 전문 집단 및
각 국의 관광청에서 전문 책자와 가이드북 등을 이제 발간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관광청, 그 나라의 관광청에서 발급된 그 관광책들은 여행객들에게 공신력을 제공을 하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좀 전에 봤던 이러한 책들은 개인 저자가 그 책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신력이 좀 떨어지죠. 왜냐?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관광청에서 발급한 책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간한 책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그 여행객들로 하여금 공신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광청 같은 경우는 매년 책을 찍어내기 때문에 최신의 전문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각 정보 매체입니다. 자, TV입니다. 자, TV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TV 광고의 장점은 높은 신뢰성, 그 다음에 즉시성, 동시성, 그 다음에 메시지의 전달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상품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죠. 그리고 화면, 소리, 동작 및 칼라 등을 이용한 드라마틱한 표현을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행 상품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 유도를 위해서는. 네, 아무래도 이런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행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정적이잖아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촬영을 한단 말이죠. 현지 관광지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진짜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은 현실감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에메랄드빛 바다에, 그다음에 새하얀 백사장, 거기에 지나다니는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봤을 때 나도 저기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 구매 욕구를 더욱더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가능해서 화면 속에 뚫어져 버리죠. 뭐 여보, 우리도 저기 한번 가요. 엄마, 아빠, 나도 저기 데려다 줘.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이 가능하죠. 그리고 개인의 단위보다는 가족 단위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예인의 개성을 부각시키거나 이 연예인과 시청자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는 겁니다. 자, 하지만 TV 광고의 단점을 좀 살펴보면요. 시각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 왜냐면 광고비가 뭐 뒷단에 나와있지만 매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광고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만 이제 하루에 한두 편 정도 이제 그 송출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시간적 제한이 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행사 광고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들이 보는 시청 시간대, 7시에서 한 10시 사이, 요때쯤 하는 게 좋은데, 그때가 사실상 모든 광고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기록성과 기여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광고의 혼란을 야기를 하고, 다른 매체에 비해 광고료가 높다. 이게 가장 크죠. 아무래도 TV 광고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인쇄 매체보다는 TV 광고 효과가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행사에서 좋은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광고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풍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사에서 광고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가지 한 두 개만 좀 볼게요. 자, 일단은 노란풍선 광고. 자, TBCF 2014년도 거, 17년도, 14년도 거 한번 볼게요.
노랑풍선의 직판 여행으로 여행의 급을 올리세요. 거품없는 직판 여행의 넘버원, 노랑풍선. 자, 노란풍선이 있고 참 좋은 여행. TV 광고, 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와, 좋다. 출발하겠습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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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준비부터 여행까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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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다 좋다 좋아 참 좋은 여행 참 좋은 여행. 너무 좋아. 여행 좀 해봤던 나에게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품질이기에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좋다 좋다 참 좋다. 참 좋은 여행 물로 들어가고 싶어요.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여행사들은 이제 TV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비용이 좀 부담이 돼서, 예, 그렇게 황금 시간대에는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청각 정보 매체입니다. 자, TV도 어떻게 보면 시청각이죠. 예. 이어서, 예, 라디오입니다. 자, 라디오 광고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작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메시지를 전달하고 할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예, 할 때 이상적이다. 그래서 지역 조정이 용이하고요. 지역 라디오가 있죠. 지역 라디오.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솔직히 라디오 광고가 결코 저렴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데요. TV 광고보단 저렴하다. 예.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다. 멀티스태킹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운전 중에도 라디오를 듣고, 공부하면서도 라디오를 듣고, 그래서 이런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특수시장의 광고 메시지를 집중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디오 광고의 단점을 좀 살펴보면요. 시각적인 호소력이 없어서 광고의 도달 범위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여행 상품은 무형의 상품입니다. 이미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라디오는 이렇게 목소리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로 여행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TV 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의 시각적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TV 광고와 마찬가지는 시간적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라디오 광고의 또 단점은 시각적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기록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분되고 특수화된 청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목표 대상으로의 효과적 전달이 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행 전시 박람회입니다. 예. 요즘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여행사에서도 박람회를 많이 하는데요. 모드 투어 박람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투어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전시 박람회나 컨벤션 개최를 통해서 여행업자들은 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여행 관련 정보들을 직접 잠재 고객들에게 여행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전시회는 그러니까 여행 박람회는 대부분 전문 연합회나 여행 상품 공급자 컨소시엄이 후원을 하고 있고요. 여행 산업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한 공급자와 중개인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여행사는 공급자나 중개인의 대표자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행 상품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도 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재 여행객들 역시 여행 관련 정보 및 다양한 현장 체험과 할인 등의 혜택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 투어, 모드 투어, 한국국제관광청,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 박람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를 안 하지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여행 박람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근데 만약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여행상품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 상반기에 하나 투어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모두 투어가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사은품도 굉장히 많이 주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그 온라인 관광 정보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관광 정보의 특성은요, 최신 정보로의 신속한 업데이트와 전달의 용이성이 있다라는 거고,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호작용성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단방향입니다. 한방향. 예, 업체에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만 있을 뿐, 고객이 그 광고를 통해서 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광고를 보고 난 후에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 바로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실시간 뭐 채팅이라든지 실시간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문자를 포함한 이미지, 영상 등 풍부한 멀티미디어를 제공한다라는 거죠. 컨텐츠를. 그리고 검색을 통한 사용의 편리성이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관광 정보의 유형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약 정보, 여행 정보, 경험 정보, 가격 정보, 교통 정보가 있는데 숙박, 항공권, 렌트카, 기차표 예약 취소 등에 관한 정보인 예약 정보가 있고 이벤트, 자연경관, 그 다음에 주변 관광지, 지리, 문화재, 유적 등에 대한 여행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 관광지, 여행객, 여행 경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뭐 리뷰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가격 정보, 여행상품 가격, 할인, 숙박, 먹거리 할인 등에 대한 가격 정보가 있고 교통 정보, 이용하는 교통편, 기차 시간표, 교통요금 등에 대한 정보 자료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입니다. 그 SNS라고 하죠.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의 참여와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의 문서 및 멀티미디어, 컨텐츠 자료 전달과 공유를 지원하는 온라인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의 1인 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 중심이 돼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성격을 갖고 있고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재생산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트립 어드바이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트립 어드바이저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실 텐데 세계 최대 여행 리뷰 사이트입니다. 예,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과 느낀 점,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게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그래서 나는 여기 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으로 이 글을 썼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내가 여행 갈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여행 일정표 작성하기입니다. 이 여행 일정표의 정의를 보면은 무형의 여행 상품을 유형의 상품으로 구체화시켜서 고객에게 이제 제시를 한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뭔가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여행 일정표는요, 여행사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함께 제일 먼저 비교하는 대상이므로 여행 상품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여행 상품 구매하는 기준. 그리고 여행객에게 여행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여행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여행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사는요, 이 여행 일정표를 굉장히 세세하게 잘, 그리고 간결하고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무형의 상품을 유형으로 표출해내는 거는 결국에는 이 여행 일정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들도 가격과 여행 일정표를 보고 최종적으로 구매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여행 일정표의 내용은 굉장히 아주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상담 자료 작성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